서브를 준비하는 이 선수. 그런데 라켓을 좌우로 흔들며 시간을 끕니다. 이런 서브가 계속해서 반복되자 결국 상대 선수는 폭발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까지 하는데요. 최근 배드민턴에서 논란인 서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라켓을 좌우로 흔들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딜레이 서브입니다. 딜레이 서브는 말 그대로 바로 서브를 넣지 않고 몇 초 동안 정지 동작을 유지하거나 라켓을 좌우로 흔들며 미묘한 지연 동작을 가져가는 서브입니다. 상대방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타이밍을 뺏는 서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대회에서 구사하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딜레이 서브는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영리한 전략인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반칙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배드민턴에서 논란인 딜레이 서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셔틀콕이 시속 400km를 넘나드는 배드민턴에서 유일하게 정적인 순간이자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랠리의 시작점인 서브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서브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 덴마크의 마커스 린드쇼이는 셔틀콕에 회전을 준 뒤 서브를 넣는 스핀 서브를 처음 선보입니다. 스핀 서브는 프로 선수들이 3-4시간만 연습하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받아치기는 매우 어려운 서브였는데요. 셔틀콕에 걸린 회전 때문에 베이스 부분을 정확히 치기 힘들었고 받아치더라도 네트를 넘기기 어려웠죠. 새롭게 등장한 스핀 서브가 너무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신속하게 스핀 서브를 금지합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은 좋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스핀 서브가 금지되면서 서브에 기술적으로 변칙을 줄 방법이 사라지자 선수들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브를 구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딜레이 서브입니다. 사실 딜레이 서브는 스핀 서브 등장 이전부터 쓰이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스핀 서브가 금지된 이후입니다. 스핀 서브는 셔틀콕에 회전을 줘 기술적 우위를 가져갔다면 딜레이 서브는 미묘한 지연 동작으로 심리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딜레이 서브는 서브 자세를 취한 후 정지 동작 또는 좌우 흔들기를 통해 상대방의 리듬을 깨고 타이밍을 뺐습니다. 정직한 타이밍에 서브를 넣는다면 상대방은 쉽게 예측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 타이밍에 변화를 주면 상대방은 예측하기가 힘들고 반응하기 위해 더 많은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듦으로써 조급함을 유발하고 평정심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남자 복식과 같이 서브 리턴이 득점과 직결되는 종목에서는 리시버의 타이밍을 뺏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브를 강한 푸시로 밀어 넣으며 득점을 올리거나 공격권을 가져오는 남자 복식 특성상 받아치기 까다로운 서브를 넣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변칙적인 리듬의 딜레이 서브로 상대방을 흔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딜레이 서브는 경기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영리한 전략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인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매한 규정입니다. 딜레이 서브가 규정상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기존 BWF 규정에 따르면 서버와 리시버가 준비된 이후 부당한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준비된 상태인지 어디까지가 부당한 지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 동작을 시작한 뒤 라켓을 뒤로 움직인 후에는 지체 없이 타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의 지연은 반칙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라켓이 정지해 있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선수들은 라켓을 뒤로 움직이기 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지연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끌며 상대방을 흔드는 딜레이 서브를 넣는 것이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지연에 대한 판단은 심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판마다 기준이 달라 판정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심판은 경고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심판은 허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느끼고 감독과 코치 그리고 팬들 역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파워와 스피드가 중요시되는 현대 배드민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프로 선수들의 한 경기 평균 시간은 약 50분으로 비슷한 라켓 스포츠인 테니스나 다른 프로 스포츠와 비교해도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딜레이 서브가 등장하며 이 빠른 흐름을 깨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딜레이 서브 자체는 약 5초 정도로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경기 속도가 매우 빠른 배드민턴에서는 그 흐름을 방해하고 경기를 느리게 만든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딜레이 서브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선수는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빅토르 악셀센입니다. 악셀센은 딜레이 서브를 오래전부터 구사해온 선수로 자신만의 독특한 서브 루틴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반면 딜레이 서브를 비판한 대표적인 선수는 남자 단식 세계 1위 스위치로 딜레이 서브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경기 중 코트 위에서 딜레이 서브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스위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심판에게 항의했고 악셀센은 규정상 문제없는 플레이라고 받아쳤죠. 이 두 선수는 경기 종료 후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식에서는 기동주 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기동주 선수는 경기 내내 서브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좌우로 움직이며 딜레이 서브를 사용했고 경기 초반부터 항의하던 상대 선수들은 결국 평정심을 잃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딜레이 서브가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내기도 했죠. 이렇게 딜레이 서브 논란이 커지자 BWF는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 먼저 모호했던 서브 규정을 수정합니다. 선수들이 코트에 서서 자세를 잡은 순간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지연이다라고 명시하며 딜레이 서브의 핵심 동작을 반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부당한 지연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BWF는 테니스의 샷클락과 유사한 25초 샷클락을 도입하게 됩니다. BWF는 수백 건의 메이저 대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랠리 사이 소요 시간이 평균 22초라는 점을 확인했고 여기에 여유 시간을 더해 25초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5초 샷클락은 랠리가 종료되고 심판이 점수를 입력하는 순간 작동하며 선수들은 25초 안에 다음 랠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선수들은 25초 안에 서브를 넣어야 하며 서브 자세를 잡는 순간 멈추거나 라켓을 좌우로 움직일 수 없기에 사실상 딜레이 서브는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스핀 서브를 개발했지만 결국 금지됐고 이를 대신해 등장한 딜레이 서브 역시 논란 끝에 금지되었습니다. 규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기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금지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화합니다. 논란 끝에 사라진 딜레이 서브,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